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곳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인기 주역이 바로 이 막국수랍니다. 소금하고 메밀가루 2가지 들어가요. 전분을 섞지 않고 메밀 100%로 만든 막국수. 메밀 100%라고 하면 보통 끈기가 없어서 뚝뚝 끊기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이곳의 메밀 막국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맛과 식감이 다르다는군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잘 넘어갑니다. 이 외에 들기름과 시래기를 넣어 만든 막국수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이렇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대기줄이 발생한다는데요. 더울수록 올라가는 막국수 인기에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막국수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메밀가루는 열에 약해 최대한 빨리 반죽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찰기가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반죽을 뽑아서 면을 만들면 면이 맛있어져요. 메밀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쫄깃함을 살리려면 반죽할 때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정도일 때 가장 맛있어요. 가장 면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치마리 하나, 들기름 하나, 오면 하나 해야 돼요. 모든 국수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 반죽을 재빨리 면 기계에 넣어 막국수 면으로 뽑아주는데요. 이때 삶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몇 분 정도 삶아요? 대략 한 1분 정도 삶아요. 1분을 넘게 되면 메밀 식감과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바로 찬물에 2번 헹궈 식감을 살려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집중을 해야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하루 4개 더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고소한 맛과 향을 살린 막국수 면발이 완성되면 양념과 고명 올리기는 다른 직원이 맡는데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정신이 없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바쁠 때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면, 양념, 고명 등으로 파트를 나누어 주방을 운영한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들어오는 주문. 만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요. 정신없죠. 감자전! 사이드 메뉴인 감자전. 인기 폭발이네요. 메인 메뉴인 막국수의 인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데요. 금세 바닥을 보인 반죽. 곧바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손반죽을 했는데 손님이 늘면서 도저히 손반죽만 해갖고는 감당도 안 되고 또 미리 해놓을 수도 없고 특히나 손반죽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 열 때문에 금방 변질되거든요. 다른 반죽보다 열에 취약한 메밀 반죽.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 반죽이 굳어져 쫄깃한 식감과 향이 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반죽과 면발을 뽑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작업자. 특히 면을 계속 삶아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도 고역이랍니다. 에어컨 켜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네, 바빠서 더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더운 건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김이 펄펄 나는 데서 일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냉면이잖아요. 드시는 손님들 시원하게 드시는 상상하면서 만들어요. 본인은 엄청 더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냉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그때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바쁜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주방을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육수 앞. 내일 다시 돌아올 점심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기운을 얼마나 빨리 차갑게 식히냐. 이게 육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해요. 막국수의 시원함을 책임져줄 육수이기에 깐깐하게 챙깁니다. 점심이 지나고 떨어진 육수를 보충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에 육수가 몇 리터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110리터, 120리터 정도 써요. 그날 오후 뭔가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배달하시는 건 뭐예요? 갓이요, 갓. 갓김치 하는 갓. 아하, 그러고 보니 이곳에선 막국수와 함께 갓김치가 나오는데요. 갓김치가 메밀하고 참 잘 어울려요. 의외로 맛의 궁합이 맞아서 이건 역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90단밖에 안 왔어요. 아직 갓이 제대로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90단의 갓을 다 썰자마자 바로 절이기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막국수에 곁들여서 나가는 갓김치지만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씻으시면서 뭐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 혹시 흙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떡 묻힌 것도 있고 이런 풀도 있고. 갓의 양이 90단이라 건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휴식도 잠시. 다시 갓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헹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김치를 버려버려요. 힘들지만 맛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 그 고집이 있었기에 손님들에게 막국수 맛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 일 중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일 같은데요? 이거 지금 봄가시여서 빠른 거죠. 봄가시. 가을가시 이틀 걸려요. 아, 억대서요? 억세서. 절구는데 하루. 헹굼까지 마친 갓은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념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그런데 갓김치 하면 보통 빨간색인데 이건 좀 다르네요. 빨갛게 하면 메밀하고 빨간 갓김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전혀. 맛과 향이 은은한 막국수. 그래서 곁들여 먹는 반찬도 연구 끝에 그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췄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들 때문이라는데요. 메뉴나 이런 음식점 이런 컨셉 같은 거는 저 혼자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생한 거 알아봐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서 또 가면서 또 잘 먹었다고 인사도 하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보람되고 좋지요. 그럴 때. 연일 계속되는 무대 위에도 국수 가게는 만석입니다. 다들 시원한 국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것인데요. 좌우지간 여름에는 콩국수가 최고예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매일 아침마다 주인장이 콩을 삶고 갈아서 정성으로 만든다는 콩국수. 여름엔 보양식이 따로 없죠. 그래도 여름하면 비빔국수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달하고. 입맛 없을 때 저절로 생각나는 매콤달콤한 비빔국수. 그리고 출출할 때 먹으면 간편하고 든든한 잔치국수도 인기 만점인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고 가격 저렴하고. 국수만의 매력이라면 다른 우동면이나 일반 면보다 좀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먹는 재미가 좀 있죠. 쫄깃쫄깃해서 씹히는 재미가 있어요. 다양한 맛으로 사랑받는 국수. 맛의 중심에는 쫄깃한 면발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대째 국수를 만든다는 한 공장. 새벽 1시 16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끝내고 잠을 잘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부자가 전통 국수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밀가루가 몇 킬로짜리예요? 하나에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2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밀가루 나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이 좀 부족하다? 잠이 부족한 것 같다. 또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부족한 잠과 싸워가며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일하는 이유. 바로 국수의 품질 때문인데요. 낮에는 습도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 새벽대가 이 습도가 국수하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만은 새벽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반죽에 들어갈 소금물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한 500kg 정도 뽑을 겁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2번은 타야 되는 거죠. 매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23도에 맞춘다는 염도. 감으로 맞춰보는데 정확하게 23도 딱 나오네요.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아들아 밀가루 하나 더. 재료 준비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반죽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밀가루 20kg과 소금물을 반죽기에 넣어주는데요. 10분 정도 돌리면은 반죽이 될 겁니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반죽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밀가루 하나 더 넣어요. 이어서 똑같은 양으로 반죽을 만드는 작업자.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면 뭉칠 가능성이 있어 1차 반죽을 나눠 만드는 것인데요. 롤러를 이용해 하나로 합치면 2차 반죽이 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돌돌 말아주는데요. 밀가루가 테이프처럼 감기네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신기한데 저희들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라 상당히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2차 반죽을 옮겨 롤러를 이용해 다시 1차 반죽과 섞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죽 두께가 제대로 일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덩어리진 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가루가 더해지며 점점 커지는 반죽. 이거 무게 하나가 한 30kg 정도 나가요, 무게 하나가.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반죽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자. 힘들지만 기계로 대량 생산한 국수와 맛의 차이가 커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군요. 그래도 치대면 이렇게 눌러내서 겹치게 되면은 국수가 더 쫀득거리죠. 이 두 개의 반죽을 롤러에 넣어 다시 하나로 합쳐줍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반죽이 3번 합쳐진 반죽인데 이 반죽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국수가 됩니다. 반죽이 3번 합쳐지며 쫄깃함은 올라갔지만 국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두께. 여러 번 롤러를 거쳐 두께가 3mm로 얇아지면 가늘고 하늘거리는 면을 뽑아내는데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잘 나온 면발의 끝을 정리하는 것도 수작업인데요. 길이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잘라주면서 그 국수 길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리가 끝난 국수는 직접 들어서 건조실로 옮겨주는데요. 이때 국수 간격을 맞춰 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마르게 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쉽게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국수가 걸린 스테인리스 봉 하나의 무게가 1kg. 옮기는 것도 엄청난 체력을 요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아침. 하지만 국수를 만드는 부자의 손과 발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데요. 새벽 1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중에 나온 것은 이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똑같이 말리기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디론가 가는 아들. 저 무거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목이 말라서. 시원해요? 아 진짜 이럴 때 먹는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 내에 국수를 만들기 위해 작업 속도를 올리는 두 사람. 그런데 무거운 반죽을 내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잘못하면 새하고 새줄이 이게 손에 껴요. 물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이게 안 끼지. 말다가 여기서 살짝 손이 껴버린다고요. 근데 안 끼려면 물에다 그냥 딱 던져버려야 돼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탁탁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게 그냥 잘 놓는다고 놓으면은 손가락 끼면은 되게 다치기 쉽거든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전통 국수. 오랜 세월 만들다 보니 손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 손가락이 안 펴, 하도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인대를 하나씩 다 끊어서 지금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지금. 손바닥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아주 거북선이에요. 거칠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런데 면발을 뽑다 말고 갑자기 기계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무슨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지금까지는 중면을 뽑는 칼로 국수를 만들었고 이제 소면이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소면 칼로 바꾸고 있어요. 소면은 중면보다 작업하기 어렵다는데요. 면을 더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일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상태. 다시 원점으로 무거운 반죽을 만들어 소면을 뽑아야 하는데요. 강도 높은 작업에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하면 졸리기도 하고 조금 힘이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머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만들어진 소면을 옮깁니다. 조금씩 채워지더니 이내 국수로 가득 찬 건조실.
47년 경력의 아버지가 국수 상태를 체크하는데 과연 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나와야지 잘못 나오면은 이게 납두하게 나오는 게 납두하게 나와요. 이것은 지금 동그랗게 잘 나왔어요. 이게 풀려보면 느낌이 와요. 동글동글하니 삶아서 먹을 때 아주 매끄럽게 호로 잘 넘어가죠. 이제 잘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건조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려 하는데요. 겨울에는 17시간, 18시간, 요즘 하반기에는 15시간에 16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을 맞자 실타래 같은 면발이 하늘거리며 천천히 건조돼 갑니다. 같은 시각 새벽 내내 일해서 허기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내 영인 씨가 국수를 준비합니다. 한번 끓어오를 때 찬물을 조금 더 주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늘 남편과 아들이 만든 국수로 요리한다는데요. 잘 익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열무국수도 해먹고 콩국수, 비빔국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먹어요. 그중 오늘의 요리는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비빔국수. 이야,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국수 질려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자주 드신다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고 자라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야 돼요. 한 끼를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고된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 먹는 비빔국수 한 그릇.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는데요. 국수 잘 나온 것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다음 날 새벽 1시. 출근하자마자 국수 건조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깨물 때 안에 소리가 딱딱 소리 나면은 아주 잘 마른 거예요. 습이 너무 없을 때 건조할 때 볶게 되면은 비틀었을 때 다 깔라져 버려요. 근데 오늘은 일자로 탁탁 나가잖아요. 아주 잘 마른 거예요. 다행히 잘 마른 국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슨 틀이에요? 계단틀, 국수 계단틀. 재단에 들어가기 앞서 공과 국수를 분리시켜줍니다. 이어서 신속 정확하게 자르는데 기다란 국수를 5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22cm예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거예요? 아, 정해진 건 아닌데 면치기라고 하나요? 먹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제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아, 그럼 재면소마다 그 길이가 달라요? 틀리죠. 아버지가 국수 재단 담당이라면 아들은 포장 담당인데요. 정확하게 계량해야 해서 이 과정은 기계의 손을 빌립니다. 한 다발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0인분 정도. 무게는요? 1,500에서 1,600g. 하지만 아들 관욱 씨도 쉬지는 못합니다. 마무리 포장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로는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손으로 하고 있어요. 줄줄이 나오는 국수 행렬. 그럼에도 아직 처리할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 칸에 쌓이는 것이 40포장인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나오는 이 판수가 한 40판. 하루에 이 많은 국수를 다 자르기 위해선 숨 고를 시간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작업. 일하다가 지쳐서 아들과 교대할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합니다. 저희 아들도 잘 못 잘라요. 그때 자르는 것도 제가 잘라요. 요령으로 잘라요. 힘으로 자르려면 안 잘라져요. 요령에
요령이 어떤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이 국가 리듬을 타야 되는데 힘으로만 누르려면 안 돼요. 이 리듬을 편하게 눌러야 돼요. 아버지가 잘라가면 과연 아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잘하네. 그래. 리듬 타면서 타면서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바삭바삭하니 잘 잘렸던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이거 쉽지만은 않네요. 리듬 타면서 그래. 하나, 둘, 힘 터져. 결국 아빠 해볼게. 자, 봐라. 눈높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리듬을 탈 줄 알아요. 리듬 못하면은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요령 리듬을 타야지. 내가 폰을 잘못 집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시켜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저는 리듬을 탈 줄 아는데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걸 못해요. 아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지겠죠. 요령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에 칼질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뭐 칼질을 수백 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 유압으로 하는 거, 기계로 하는 것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자고 뭐 힘이 들더라도 굳이 이거 옛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아들 관욱 씨. 느리지만 천천히 잘 따라가는 중입니다. 하루에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무게로 치면 몇 킬로예요? 이게 하나당 1.2kg 정도 되니까 한 1200, 1300kg 되지 않을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도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개 중에 3분의 2는 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국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두 사람. 마지막인가요? 예, 막판이네요. 다 끝났네요. 아들아, 이거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맨날 하는 일이지만 마지막쯤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작업대 위에 떨어진 국수를 한 곳에 모으는데요. 버린다고 하기엔 정성을 들여 잘게 붓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위에 있는 것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가능해요. 다시 분쇄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밀가루처럼 곱게 만드는 거죠. 작업대 위에 떨어진 깨끗한 국수만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 진짜 밀가루 상태로 돌아갔네요. 밀가루 거의 똑같이 됐어요. 이것은 재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과정, 택배 작업인데요. 박스로 나가는 거는 이제 택배로 많이 나가고 저희 거래처들도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수작업으로 만드는 전통 국수. 힘들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 때 하던 것을 제가 이어받았고 제가 하던 것을 아들이 또 이어받는다고 내려갔기 때문에 100년 가게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아들까지 4대째 하면은 100년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의 꿈이고 바람입니다.